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교재를 보시면 19페이지에 7번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있잖아요. 자, 여기를 한번 봅니다. 조세 독립성에 따라서 조세를 독립세, 부가세 이렇게 분류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자,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조세를 또 분류하는데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독립세라는 것과 그 다음에 부가세로 독립세라는 것과 독립한 이 세금의 바늘과 실처럼요 부가에서 받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가세라고 해요. 부가세. 그럴 때 독립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자적으로 이제 부과하는 세금인데 과세 주체가요.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독자적으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독립세입니다. 이 세금 부과하는데 독자적인 대상 물건이 있어가지고 그 물건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양도할 때 이제 대부분 세금들이 이제 부과가 돼요. 근데 부가세는 이 독립한 세금의 바늘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는 세금인데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사람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요. 이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사람들이 줄여가지고요. 야, 부가세 신고 얼마나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부가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독립세예요. 부가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공부하는 수험생일 때는 그냥 부가가치세라고 얘기해야지 줄여서 부가세 이러면 얘하고 헷갈려요. 이 부가세목에는요. 부가세는 어떤 게 있냐면 국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어요. 국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교육세예요. 교육세. 자,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 어디서 봤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어디서 봤습니까? 교교농. 목적세에서 봤었던 애들이죠.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목적세인데 또 부가세이기도 한 세금입니다. 근데 교육세가 본세로 하는 세금은 어떤 거냐면 교육세가 본세목으로 하는 세금은 뭐 교통에너지환경세라든가 주로 우리 부동산 세금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세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하여튼 교육세 목적세고 부가세인데 특히 농어촌 특별세를 잘 기억하면 돼요. 농어촌 특별세는 목적세이면서 농어촌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 부과하는 목적세이면서 독립한 어떤 세금의 바늘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인데요. 실생활을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이제 보시면 볼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 납세무자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을 함께 내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어떤 세금 받을 때 이 세금과 함께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뭐라고 하냐? 부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 같이 내요. 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요.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얘도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들? 찌찌. 목적세였죠. 지방교육재정에서 부과되는 목적세인데 얘는 또 부가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여러분이 낼 때요. 재산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이 지방교육세를 함께 내요. 자, 이런 세금을 말합니다. 이 부가세들은 얘네들만 독자적으로 징수할 수 없고 항상 취득세 받을 때, 재산세 받을 때 이렇게 어떤 세금 받을 때 부과해서만 받을 수 있고 또 부과해서만 계산이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여러분 지방교육세도 그렇고 농어촌 특별세도 그렇고 얘네들요 항상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조세 총론에서 농어촌 특별세 줄여서 농특세 또 지방교육세 얘네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뭘 떠올려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좀 얘네들 족보를 좀 떠올려 보면요 얘네들 족보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마을에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그 마을에 그 입구에서 이렇게 이제 평상 같은 데 모여가지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 그 마을에 젊은이가 그 어른들 앞을 지나가면서 어른들 보고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쓱 지나가면은 어른들이 뒤통수에 대고 한마디 한다고 그랬죠? 에이, 감나무집서 셋째 아들 저거 그냥 싸가지 대따시 없는 그냥 어른들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저거 하면서 뭐라고 하는 것처럼 얘는 뉘집 자식이냐? 농어촌 특별세는 뉘집 자식이냐면요 국세고요. 그 다음에 교교농 목적세고요. 또 그 다음에 얘는 뭐다? 부가세입니다. 독립한 세금의 부가세 받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이냐? 지방세고요. 그 다음에 목적세고 부가세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예전에 16회 시험 때라고 좀 오래됐네요. 지금 벌써. 아유, 제가
아이고 16회 그러니까 아이고 16회 시험 때 예전에는 16회 막 17회 막 해가지고 막 그 시험 대비해서 강의하고 그럴 때 벌써 한 10년이 넘었네요. 야 벌써 시간이 진짜 빨라요. 이렇게 한 해 한 해가. 그래서 그 전만 하더라도 제가 10년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제가 강의할 때 그냥 막 진짜 저기 했는데 더욱더 아니 그때는 좀 더 피부도 좀 더 하얗고 피부도 좀 더 탄력 있고 진짜로요. 그랬었는데 지금 제가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벌써. 자 여러분 보세요. 그때만 하더라도 16개 시험 같은 때 이렇게 나왔어요. 농어촌 특별세는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지방세이다.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O, X예요. X입니다. 예. 자, 농어촌 특별세는 뭐라고요? 국세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시험에서 다음 중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지방세는 그러면 뭘 고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방교육세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요, 여러분 항상 반사적으로 충분해서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를 보면 항상 이게 서 지나가야 돼요. 뉘집자식이냐? 농특세는 뉘집자식이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뉘집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왜 안 따라해? 우리 기둥 바로 앞에 자꾸 소리를 낸다니까 따라서 이게 몰라도 그냥 처음에는 잘 가슴에 느껴지지 않고 이게 이래도 그냥 처음에는 막 주문처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의미가 나중에 느껴지고 다 이제 툭툭 입에서 튀어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수업 시간에 구경만 하고 하면 안 된다니까. 제가 아까 합격률 얘기해 드렸잖아요. 50대, 60대, 우리 70대 수강생분들도 이번에 합격자 좀 나왔어요. 그리고 수강생분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이 안 돼서 70대 공부한다고 해서 지금 30, 40대 주부 수강생분들도 저한테 맨날 교수님 들을 때는 하겠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배우기만 하면 지워지고 그냥 휘발유를 내 머릿속에 누가 뿌렸는지 그냥 그냥 휘발되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배우는 족족 그냥 휘발돼서 날아가 버려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나 진짜 미치겠네 교수님 막 하면서 상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70대 분들이 어떤 내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70대 분들은 이해력은 일단 들으시고 이렇게 자꾸 하시면 이해력은 이렇게 괜찮으신데 이게 보면은 이제 진짜 휘발성이 그분들은 진짜 더 강해집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더 휘발성이 강해지고 그분들은 진짜 특히 2차 과목 같은 거를 연세 드신 분들은 1차 과목보다 2차 과목을 더 어렵게 생각하시고 2차를 관문을 더 뚫기 어려워요. 이번에도 80대 수강생분들 중에 1차는 합격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적으로. 근데 80대 분들이 2차는 5분인가 4분인가 몇 분이 도전하셨는데 합격을 다 못 하셨어요. 이제 2차는 못 넘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강의하는 곳에 인천에 80대 수강생분이 계시는데 어르신이 계시는데 진짜 정정해요. 저희 어머니하고 몇 살 차이 안 나시는데 그거 진짜 저희 어머니는 그냥 뭐 알려드리기만 하면 그냥 금방 뭐라고 금방 내가 그냥 금방 엄마는 진짜 그러는데 저희 엄마하고 비해서 기억력이 있잖아요. 그 어르신 진짜 대단하셔요. 진짜 공부한다 중에서 공부한다는 자체가 저희 엄마가 몇 년 전에 그 공부를 했다는 건데 그 어르신처럼 진짜 보면 대단하셔요. 근데 2차를 그 어르신도 1차는 합격을 지금 계속 하셨었는데 1차를 합격하셨었는데 2차는 지금 못 넘고 있어요. 왜 못 넘고 있냐면 제가 그 어르신만 보면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손 딱 잡으면 전달했잖아요. 이거 영화처럼 그냥 쫙 그냥 이식시키고 싶은 마음이 그냥 불뚝 같고 시험에 그분만 따로 그냥 어떻게 그냥 시험에 나올 것만 진짜 이렇게 찍어드리고 하는데 찍어드려도 이게 진짜 이게 금방 휘발성이 강하셔가지고 2차는 암결성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 합격을 못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이렇게 합격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든 간에 극복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 계속 수업 시간에 반복해서 계속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입에 배도록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수업 시간에 근데 50대 60대 분들이 대부분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가 얘기를 한 80대 그 어르신은 수업 시간에 구경 안 하셔요. 그분은 열심히 이렇게 막 따라서 하시려고 막 노력하시거든요. 근데 60대 거기 그 어르신보다 한참 동생인 60대, 70대 그 수강생분, 70대 초반, 60대 수강생분들이 주로 합격률이 왜 낮냐면요. 주로 머리가 굳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머리가 굳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주로 더 방광을 많이 해요. 연세 드신 분일수록 수업 시간에 안 따라 하시고 이렇게 구경만 하셔요.
내가 이 나이에 따라하리 이래가지고 창피하다고 안 하시고 그냥 구경만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만 뱅뱅 돌아, 내용이. 머릿속에만 계속 머리 위에서만 내용이 뱅뱅 돌지 내 머릿속 안 들어온다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뱅뱅 돌지 않고 두르게 하려면 방법은 몸에서 체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수영 같은 거, 자전거 타기, 몸으로 배운 지식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전거 딱 주면은 물속에 탁 던져놓으면 10년 만에 물속에 탁 집어넣어도 막 수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그 몸으로 익히셔야 돼. 자꾸 내용을 자꾸 그냥 입에서 자꾸 해가지고 툭툭 튀어나오게, 입에서 읽고 몸에서 읽고, 읽었을 때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연세 드신 분일수록.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로 구경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합격률이 낮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30, 40대 주부집단군의 합격률이 제일 높은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 저희들의 말을 신뢰하면서 저희들에 대한 충성도도 제일 높고요. 제가 전국 최고의 제 1등 강사인 줄 알고 이렇게 저희들 믿고, 왜 웃고 그래? 그렇게 믿는다고. 그래서 제 스스로는 제가 전국 최고인 줄 알고 강의하고 있고요. 아니, 진짜로요. 제가 전국 최고인 줄 강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믿고 강의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에 대한 신뢰가 최고 강하고, 그 다음에 잘 따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들의 호응도가 제일 좋아요. 호응도가 제일 좋고, 잘 따라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따라서 하라 그러면 따라서 막 열심히 하시고. 어제도 제 카페 누가 글 올리셨던데, 우리 광명 언니하고 얘기했는데, 제 탓이 재밌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재밌게 듣고 있다 얘기하는데, 이렇게 재밌게 들으시면서 막 조그만 얘기해도 그냥 별거 아닌 얘기해도 막 웃으면서 열심히 막 재밌게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수업 시간의 몰입도나 충성도나 그런 것이 제일 높은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면 30, 40대 주부 집단군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합격률이 제일 높아요, 여러분들. 아니,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대는 아까 얘기했지만 착실하지 못한 애들이 많고, 착실한 애들은 탁탁 합격하는데, 그 다음에 50, 60대 분들은 왜 합격률이 낮냐? 구경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수업 시간에 너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경하셔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돼요. 특히 2차 과목은 수업 시간 암기 과목, 암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암기해야지 문제가, 이해가 기본이지만 이해한다면 2차 과목은 암기가 돼야지 문제를 빨리빨리 풀지,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문제를 보면서, 여기에 어떻게 된 거더라. 내가 생각해보면서 공부했던 거에서 해서, 여기에 이래가지고 문제 언제 풀어, 여러분들. 시간 다 끝나지. 보는 순간 암기한들 바로 그냥 이거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간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죠, 여러분들. 자, 그러려면 수업 시간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여러분들. 자, 농특세는 뉘집자식이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지방교육세 뉘집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인 세금입니다. 항상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독립세와 부가세로 나눠질 때요.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니까 19페이지 7번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독립세입니다. 줄 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어봅니다. 조세 중에서 다른 세금과 관계없이 과세권자가 독자적인 세원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이다. 부가세를 제외한 대부분 조세가 예당하는데요. 부가세 봅니다. 다른 세금에 부과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독자적으로만 얘네들만 징수할 수 없고요. 항상 독립한 세금 계산되지만 얘도 계산할 수 있고, 독립한 세금 받을 때만 함께 따라서 그냥 부과하는 거 같이 받습니다. 국세 중에서 밑줄입니다. 교육세와 뭐가 있고요?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요. 지방세 중에서는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가 해당한다. 밑줄이야. 자, 넘기시면 아까 20페이지 보충 내용 이 표를 중요 표시해 놓으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과 그에 부과되는 부가세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12월 과정에서는, 기초면 과정에서는 제가 소개만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외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 몇 프로 세율로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지 그것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까지는 볼 필요 없고 부가세목만 외웁니다. 여러분, 취득세 납세 문제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목 함께 내는 세금이 있는데, 그 함께 내는 부가세가 어떤 거냐?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입니다. 그래서 자, 취득세, 부가세목은 뭔지를 외우셔야 돼요. 어떤 게 부가세목으로 부과된다고요? 농특세, 지방교육세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요, 원칙적으로 납부할 세계 부가세목은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그래서 등록면허세계 20%라고 되어 있죠. 100분의 20. 그래서 등록면허세 10만 원이면 2만 원의 지방교육세를 함께 내요. 자, 근데 또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또 감면세계 20%로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취득세는 감면받은 게 있든 없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같이 부과돼요. 감면이 있든 없든 항상. 근데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뭐만 부과돼? 지방교육세만 부과되고,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특세는 부과돼요. 감면세계 20%로요. 자, 그래서 요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취득세는 감면받은 게 없어도 지방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인데, 등록면세는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뭐만 부가세로 부과돼요? 지방교육세만.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목은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재산세계 20%로 부과되는데 도시유분 제외 이런 건 지금 신경 쓸 거 없어요.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는 거. 몇 프로 부과되느냐도 얘는 지금은 외우고 갈 수 있어요. 재산세 한번 볼까요? 재산세 부가세목은 암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요, 이렇게 암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재산세 부가세는 사람 이름으로요. 재진이 이렇게 외워요.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재진이 몇 프로냐면 재산세계 20%로 부과돼요. 재산세 10만 원이면 2만 원에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어떤 어르신이 서울 노원에서 강의하는데 어르신이 쉬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저보고 아까요 여기 재진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진, 지 다르잖아요. 20% 이거 다른데요? 나보고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나보고 와서 연세 드신 어르신이 물어봤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나이 어린 수강생이 기초인문과정에서 나이 어린 수강생이 그렇게 물어보았으면 아이고 인생은 그렇게 융통없어 사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르신이 물으러 와가지고 제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외우기 위해서 그냥 말은 암기할 때는 이렇게 똑같지 않아도 말을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하고 이제 저기 했는데 이것도 따지지 말고 여러분,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진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된다. 이렇게 외웁니다.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재진이. 종합부동산세는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돼요. 그래서 종부세만 내는 게 아니라 종부세 낼 때 모두 함께 낸다? 농어촌 특별세도요. 종부세액의 20%로 농특세가 부과돼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외우냐면요, 이렇게 외워요. 또 사람 이름으로요. 종농이, 사람 이름처럼. 재진이, 종농이. 그래서 종농이,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세요. 종부세는 농특세가 부과되는데 종부세액의 몇 프로요? 20% 부과됩니다. 종농이 20%. 그래서 시험에서 이걸 뒤바꿔요. 재산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재산세 20% 부과된다고 바꿔요. 재산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 재농이가 아니라 보다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고, 종부세 부가세는 뭐라고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재진이, 종농 이렇게 외우시고요. 양도소득세요.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없어요. 자,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가 양도소득세 감면세계 20% 부과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원칙적으로 여러분 낼 때 부가세목 없습니다.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감면받은 경우에만 농특세가 이렇게 감면세계 20% 부과됩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이렇게 소득세 같은 거 감면받을 때 이렇게 농특세가 감면세계 2% 부과됩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는 감면세계 부가세목은 없어요. 자, 감면세계 부가세는 없고 납부할 세액만 이렇게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핵심 정리 지방소득세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아까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특광, 시군이 과세주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특광, 시군이요.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특광도,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세인데요. 독립세예요. 여러분, 이게 또 이제 지금 이것 때문에 보는 건데, 몇 년 전까지는 지방소득세가 부가세였었어요. 부가세목. 그래가지고 소득세나 법인세 세목의 부가세로서 우리가 예전에는 소득세 낼 때 소득세액의 10%로 지방소득세가 부과됐었는데, 부가세였는데, 근데 지금은 독립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요, 제가 분명히 작년에 소득세 낼 때,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낼 때 내가 소득세만 낸 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납부했던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저를 보세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돼 가지고 원래는 소득세 같은 거, 법인세 같은 거 낼 때
그 소득세나 법인세법에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약 10분의 소득세 법인세율의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해서 소득세 1,000만 원이면 자 100만 원의 지방소득세를 계산한 다음에 원래 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고 주소지,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특광시군에 따로 원래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태까지 국민들이 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서에 함께 저절로 계산돼 가지고 함께 탁 신고 납부를 했었어요. 관할 세무서에. 그러면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는 지자체로 보내주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자 원래는 그렇게 했었는데 즉 따로 자 소득세는 따로 이렇게 하고 계산한 다음에 지방소득세 딱 계산이 되면 이건 따로 지자체 신고 납부하라고 하면은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잖아. 여태까지 해왔던 관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항상 개혁이라는 게 원래는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개혁이라는 게 원래 혁명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관성이 있어가지고 뭐야 진짜 귀찮아 나 그렇게 하는 거 막 그래서 사람들이 재산세 같은 거 나중에 배워요.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 번에 낼 걸 두 번 이렇게 나눠서 받거든요. 이거 귀찮게 왜 두 번 나눠 받아? 한 번에 받아. 난 한 번에 받아. 막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두 번 왜 귀찮게 나눠서 받냐고? 막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귀찮아해요. 뭐 하던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자, 우리가 관성 때문에 사람들의 국민들의 납세 의무 편리를 위해서 따로따로 원래 이제 독립세로 전환돼서 독자적인 세원 확보 과세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했는데 따로따로 신고해야 되지만 귀찮아하니까 아직까지 여전히 소득세 신고 납부할 때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 납부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얘는 독립세다 부가세다? 독립세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만 이렇게 따로 지금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간에 독립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소득세액의 양도소득세액의 10%로 100분의 10으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하여튼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로 나오면 무조건 뭐다? 틀립니다. 얘는 뭐라고요? 독립세입니다.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디귿번 소액징수면제는 우리 나중에 이제 배워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소액은 징수를 면제해요. 그래서 이제 지방소득세 고유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이제 징수하지 않는 건데 나중에 또 배웁니다. 하여튼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데 이거 나중에 정답지문으로 27회 시험 때 나왔었는데 나중에 배울 거고요. 니을번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구분해요. 그래가지고 원래 지방소득세 법령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 기본소에서 지방소득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 제가 빼버렸어요. 어떤 교재는 지방소득세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저는 뒤쪽에 기타 지방세에서 이제 지방소득세를 간략하게 축약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뒤에 또 나와요. 하여튼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개인 지방소득세와 법인 지방소득세 나눠지는데 개인 지방소득세가 이제 우리 시험과 관계가 있어요.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소득에 대해서 계산되는 건데 법인세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제끼고 미음범법입니다. 그래서 개인 지방소득세는 특별히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으로 나눠질 때 양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대부분 준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소득세에 관해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가 혹시라도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낮지만 나왔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배운 지식으로 문제 풀면 그냥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읍번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 의미는 공부가 많이 되면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넘어가고요. 시옷범법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의 약 10분의 1의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산출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양도소득세 1,000만 원 내면 1,000만 원이 계산된다? 그러면 양도세 1,000만 원 계산되면 지방소득세는 약 10분의 1의 세율을,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하니까 소득세법에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거기다가 1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하니까 만약에 양도소득세 세율이 40%다 그러면 얘는 몇 프로요? 4%.
소득세 세율이 6에서 42%다.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0.6%부터 4.2%까지 이렇게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 10분의 1의 세율을 정해요.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00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한다는 거. 이런 정도 대충 알고 갑니다. 오늘은 자, 요것만 기억해요. 오늘은 아직까지는 지방소득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다? 특광시군이다. 나머지는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다 특광도세다. 얘는 시군세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다, 부가세다?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다. 그래서 부가세 문제에서 얘 나오면 무조건 뭐다? 틀리다. 이것만 알고 갑니다. 그 다음에 예제 문제 거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예제 문제 봅니다. 다음은 세목별 부가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취득세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소득세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아이고, 답 나왔네. 몇 번입니까? 3번이죠.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소득세,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 거고,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틀린 거예요, 3번이. 등록면허세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종부세 부과되는 농어촌,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맞잖아요. 종농이 20%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8번 봅니다.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 이용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보유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양도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것을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 공인중개사가 돼가지고요, 세법을 우리가 잘 알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손님들한테 이렇게 하면 절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고요, 자, 이렇게 하면 대충 세금이 이렇게 나오고요 하면서 막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어이구, 막 이 사람 얘기 들으니까 이 공인중개사는 그냥 다른 데 가봤더니 그냥 세금 같은 건 세무사한테 물어보라고만 하고 자기는 모른다고 하는데, 이 세무사는 그냥 세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컨설팅도 해주고, 야, 이 유능한 중개사네 하면서 그 사람을 신뢰하겠죠.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못해요. 대부분의 중개사들이 그냥 세금만 물어보면 그냥 답답해가지고 꿀먹으면 봉어리가 돼가지고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고요, 이렇게 하면서 잘 모른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중개사가 돼서 부동산 살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다음 중 부동산 취득 시에 취득자가 납부할 수 있는 조세로 모두 옳게 짝져진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보유 시 부과되는 조세와 그 부가세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다음 중 부동산 양도자가 납부하는 조세이다 이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면서 시험 문제는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데, 이번 기초과정까지, 이번 1, 2월 과정까지는 여러분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소개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공부 좀 몇 바퀴 돌면 5, 6월 달 됐을 때 이제 세목들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생기면 5, 6월 달에 제가 이제 쫙쫙 다 정리해드리고 암기할 수 있도록, 기억하기 좋도록 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몇몇 세금만 이번 순환까지는 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은요, 지방교육세는 여러분 보세요. 지방교육세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방교육세는 항상 보면 머릿속에 네 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네 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인 세금입니다. 자, 부가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는 제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가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본세를 따라가요, 여러분. 그래서 본세를 따라가서 부가세들은 항상 본세를 따라가요. 그래서 본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취득세, 아까 부가세목은 뭐가 있었냐면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었습니다. 다시 여러분, 아까 부가세목, 취득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됐냐? 농특세, 지방교육세예요.
등록면허세, 저 처음 오신 분들 그거 보면서 대표해 보세요.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아까 뭐가 있었어요? 지방교육세가.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되고, 재산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외워요? 재진이,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종부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알아버렸어요? 종농이, 농어촌 특별세가 20% 부과되고, 양도세, 부가세목은 납부세, 부가세목은 없고 감면받을 때만 뭐가? 농어촌 특별세가, 농특세가 감면세계 20% 부과됩니다. 어유 11월 10월 달에 한번 들었다고 벌써 앞 동네 분들은 훨씬 낫네 벌써.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여튼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지방교육세만. 감면받은 게 있으면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되고. 감면세계 부가세는 농특세예요. 재산세, 종부세는 감면세, 부가세는 없고 그냥 납부할세계 부가세만. 재진이, 종부세, 종농이. 양도세, 부가세목,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없고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뭐가?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자,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특세잖아요. 취득세, 등록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인데 얘네들 부동산 취득할 때 낼 때 모두 함께 내냐고요? 지방교육세도 함께 내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도 본세에 따라서 취득할 때 부과돼요.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요. 그 다음에 또요, 재산세 층구가 있어요. 지역자원 시설세인데 그 지역자원 시설세 중에서요, 특정 부동산분은요,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와 특정 부동산분으로 나눌 때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 시설세는요, 얘는 여러분요, 얘는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부과되는데 얘는 특정 부동산 보유시 부과되다 보니까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목적으로 부과돼요. 처음엔 낯설어도 계속 들으면 돼요. 자, 그래서 얘도 특정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니까 재산세처럼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재산세가 나와 있는 곳이면요,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부는 재산세 있는 곳이다 그러면 항상 누가 따라 나와 있냐면 같이 이렇게 딱 같이 있냐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이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 층구예요. 그래서 재산세 있는 곳이면 항상 누가 옆에 같이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래서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고요. 또 지방교육세가 있잖아요. 지방교육세가 보유 단계도 부과돼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요, 자, 재산세,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된다고요? 지방교육세가.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시에 재산세 낼 때 모두 함께 내요? 지방교육세도.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도 부과되고 뭐예요? 보유 단계에도 이렇게 부과돼요. 여러분, 부가세목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냐. 우리가, 자, 부가세목, 지방교육세가, 취득세나 재산세를 본세를, 독립세라고도 하고 본세라고도 하는데, 독립세, 본세. 재산세를 본세, 독립세로 해가지고 부과되는 부가세목이 있는데, 자, 어떤 게 부가세로 부과되냐. 취득세, 부가세, 지방교육세.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 지방교육세. 그럴 때 이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나중에 이제 차차 배우지만 성격이나 징수 방법, 납세무 성립시기 등등 하여튼 다 본세를 따라가요. 부가세들은 본세를 따라가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치원 다닌 어린애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 그 프로그램도 꼭 얘기해 주는데 MBC TV 옛날에 전파견문록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경규가 사회를 보고 연예인 패널들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어요. 유치원 다니는 그 정도의 나이 애들, 조그만 애들이 장난감 자동차 타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걔네들한테 사전에 어떤 단어를 보여줘요. 시청자는 볼 수 있어요. 패널들만 못 봐요. 그러고서 걔들한테 힌트를 주라고 그래요. 그 말은 하지 말고 힌트를 주라고 하면 얘네들이 힌트를 주는데요. 기발해요. 부부싸움이란 단어를 딱 보여주고서 부부싸움이란 말 하지 말고 힌트를 줘봐라. 그러면 걔들 딱 나와서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해요. 그러고서 막 놀고 있어요. 그러면 패널들이 뭔지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추잖아요. 그럼 점수가 떨어지면서 두 번째 힌트를 줍니다. 얘가 딱 나와서 아빠가 던지면 엄마도 맞받아 던져요. 딱 그러고서 또 놉니다. 그러면 부부싸움 맞추면은 딱 그 점수 이제 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부가세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한마디로 자 보세요. 또 제가 있잖아요. 부가세라는 것을 연락에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들한테 어떤 애들 똘똘한 애들한테 설명을 한 다음에 그중에 제일 똘똘한 애 딱 뽑아가지고 있잖아요. 딱 뽑아가지고 여기 광명 배우메디오 고시학원 그 어른들 앞에서 또 부가세란 말 하지 말고 힌트를 줘봐라. 그러면 걔가 딱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달라요. 다 이렇게 하고 놉니다. 부가세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요. 나중에요. 성격이나 이런 게 다 달라요. 자, 지방교육세가 취득세 본세로 할 때는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재산세에 따라서 뭐 하고요? 보유 단계에서도 이렇게 부과돼요. 이렇게 본세에 따라서 그때 달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국세 중에서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종합부동산세예요. 종합부동산세. 자, 시험에서 있잖아요.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이렇게 나온 적. 더 있지만 나중에 이 정도만. 시험에서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요. 17회 시험 때. 다음 중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이렇게 나왔어요.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몇 번입니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딱 나오니까 상당수 수험생들이 재산세 딱 찍고 넘어갔는데 아싸 이러면서 틀렸죠?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끝까지 뭐라 그러지? 국세냐 지방세냐. 옛날 시험에는 국세 골라라 지방세 짝지어준 골라라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은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그렇게 안 나오고 어떤 내용 물어볼 때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그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그러니까 뭘 고르셨어야 돼? 종합부동산세 골랐어야 됩니다. 얘는 재산세, 지역자본시설세 얘네들은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고요. 얘 국세, 종부세 올라야 됩니다. 애들 보유시에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시에 부과되는 조세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더 많이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좀 세목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자,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때는 대표적인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이고요.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 단계에서.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고요. 나중에 이제 보면요, 지방교육세처럼 있잖아요. 부동산 이렇게 취득에도 부과되고 보유에도 부과되고 이렇게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세금들을 우리가 더 공부가 많이 되면 이제 그런 애들을 공부해요. 이렇게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어떤 세금은 취득과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도 있고요. 어떤 세금은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도 있는데 나중에 배웁니다. 오늘은 맛배기로 이렇게 지방교육세 같은 애들은 본세에 따라서 이렇게 취득에도 부과되고 보유 단계도 부과되고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고, 자, 맛배기로 받고 부가세는 그때 달라요. 이런 특징도 받고, 그 다음에 취득시에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그리고요 잠깐 용어 설명 하나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용어 설명 하나 드리면 부동산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유통세 또는 유통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통세 또는 유통과세.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유통이라는 게 뭐냐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소유권이 취득한다 오죠? 양도한다 가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소유권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가 유통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상대되는 개념으로 보유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재산 보유에 담세력 보고 부과하는 세금인데 보유과세. 그러면 보유과세는 뭐라고요? 재산세, 이런 애들, 종부세 이런 애들이 보유과세인 거고요.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1페이지 8번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요. 부동산의 경제활동에 따라서 취득과 보유, 양도 과정에서 과세되는 조세로 분류한다. 이때 취득과 양도에 관련한 조세를 뭐라고 하고? 유통과세. 보유와 관련한 조세를 뭐라고 한다? 보유과세. 자, 그래서 양가로 1번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관련된 조세로는 현재까지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얘네들 따라서 부과되는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얘네들 취득 단계예요.
등등등 더 있지만 요 정도만. 양가로 2번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사용수익 과정에서 과세되는 조세로서는 재산세 밑줄,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자 밑줄이요, 특정 자 부동산분, 그리고 지방교육세,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따라서 보유단계에서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과세되는 조세로서는 양도소득세, 거기 보이시죠? 밑줄이요. 나머지는 나중에 배웁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보충 내용을 보니까 색깔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취득 시에만 또는 보유 시에만,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것들이고, 색깔 표시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취득과 보유, 보유와 양도 이렇게 동시부가 되는 세금들이고, 동시부가 되는 세금들만 따로 맨 아래에 제가 모아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공부가 많이 된 다음에 세목들에는 이해가 생기면 나중에 배웁니다. 넘어갑니다. 나중에 그래서 쫙쫙 우리가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들을 골라낼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지금은 넘어가고 예제 문제처럼 옛날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2018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으로 고치셔야 되겠죠? 2019년으로 고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 배우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제3절 조세부과의 원칙 있잖아요. 조세부과의 원칙. 요거는 이제 우리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취득세 들어갈 때 제가 강론 들어가면서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조세부과의 원칙 중에서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동산 세금에서는 이 내용을 이해하면 많은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상 당연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인데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론에서. 지금은 넘어갑니다.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 넘어가요. 어디로 가시냐면 24페이지 제4절 조세의 용어의 정의, 그래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굳이 알라고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대충 저절로 다 알게 돼요. 공부가 되면 될수록. 처음 오신 분들은 넘어가요. 25페이지 보충 세목별 신고기한은 중요한데 나중에 강론에서 다 배운 다음에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하지만 나중에 본다. 넘어갑니다. 26페이지 양가로 15번 조세 징수.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양가로 16번 가산세 가산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15번 조세 징수.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또 가산세 가산금은 올해 2019년도 개정세법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15번, 16번 여러분이 별 표시하고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요. 징수 방법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 드려야 되는데 오늘 조세 징수까지 딱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저 시계가 12시 55분이 맞습니까? 네, 맞구나. 그래서 오늘 자 징수 방법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설명을 쫙 요까지만 설명 드리려고 했더니 시간이 좀 그렇고 그래서요. 좀 애매하고 그래서 잘 봅니다. 다음 주에 요 조세 징수 여기 가산세 가산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설명드리고 39페이지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 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 쫙 설명을 드리면서 용어 설명 드리면서 주요 내용들을 봅니다. 다음 주에는 조세 총론을 다 마치고 이제 지방세로 이제 넘어갑니다. 근데 넘어가는데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3, 4월 과정에서는 이제 조세 총론 부분은 한 주에 저 첫날 그냥 조세 총론은 거의 끝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주에 걸쳐서 이번 일요일 과정까지는 제가 용어 설명을 11월, 12월 과정보다는 조금 생략하면서 설명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기초 설명을 좀 생각하고 가는데 어떤 간에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점점 요거를 내용을 기초적인 용어 설명을 생략하면서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는데요. 저를 한번 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보는데 오늘 한번 배운 거 복습을 합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 처음 만나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부동산 세금들 소개해드렸습니다. 부동산 세법이죠.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에 부과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출제 비중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조세 총론에서는 우리가 조세의 앞부분 내용들은 그냥 조세의 특징들을 교양 삼아서 그냥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또 11월 기술문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쭉 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가볍게.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조세의에서는 딴 거 없습니다. 납부 이행의 방법이요. 세금 납부는 어떻게 이행하느냐? 금전 납부, 일시불 납부가 원칙입니다. 그죠? 근데 금전 납부 원칙에 예를 들어서 뭐가 허용돼? 물납, 물건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요. 일시불 납부 원칙에 예를 들어서 뭐가 허용돼? 분할 납부라는 것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용어를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허용 세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물납 허용되는 세금이 있는데,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다른 거 안 되고, 국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 상속세라는 세금만 물납이 허용됩니다. 다른 건 안 되고, 자, 분할 납부, 지방세에서는 재산세가 일단 허용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있지만 하나, 재산세만 기억하시고 일단. 그 다음에 국세에서 분할 납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등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럴 때 주요 5개 세목별로 비교해 보면, 취득세는 물납 허용되면 O 아니면 X입니다. 물납, 취득세 X, 분할 납부 X, 등록면허세 물납 X, 분할 납부 X입니다. 재산세 물납 O, 분할 납부 O.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 재산세.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물납 X, 분할 납부 O. 대답 왜 안 하고 있어, 몽원이? 자, 분할 납부 X, O고요. 물납 X고. 양도소득세 물납 X, 분할 납부 O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5개 주요 세목의 물납, 분할 납부 허용 여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 분류요. 우리가 사실은 조세 분류를 왜 공부했느냐? 일단은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부터,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가가 과세 주체인 조세를 뭐라고 한다?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조세를 뭐라고 한다? 지방세. 그럴 때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굽니까? 취득세 특광도. 특광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 취득세하고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중에서 어떤 애가? 3가지가 특광도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과세 주체는 누구고요? 구도입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도가 있는 것에서는 도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시군구. 그리고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 표준에서 소득세나 법인세 적용되는 세율의 약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함께 내는 건데, 얘는 독립세라고 그랬어요? 부가세라고 그랬어요? 독립세다.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뭐다? 틀리다. 독자적으로 부과는 독립세인데, 자, 과세 주체는 지방소득세만 뭐라고요? 특광, 시군세고, 나머지 이름 지자로 시작한 애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부가세 꼽사리 껴서 받는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이런 애들은 다 뭐라고요? 특광도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취득세,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 나머지는 특광도. 자,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전부 다 뭐가 된다? 과세 주체가 된다.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생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세 분류를 왜 공부했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5개 주요 세목들의 성격,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5개 주요 세목의 성격, 얘는 어떤 성격의 조세야 도대체, 그 특징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조세 분류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5개 주요 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요, 공통적으로 항상 취득세든 양도세든 재산세든 공통적으로 깔려놓은 밑반찬, 스키타시처럼 깔려놓은 공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점에 갈수록
한정식 집이나 횟집이나 가면 밑반찬 스키다시 쫙 깔려 나오잖아요. 그죠? 그 좋은 한정식이나 좀 횟집 가가지고 저는 양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런 거 밑반찬 스키다시 먹다가 정작 배불러가지고 메인 메뉴 나왔을 때 못 먹어, 배불러서. 아이고. 자, 저는 그렇습니다. 양이 많지 않아가지고. 근데 5개 주요 제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 밑반찬 스키다시처럼 나오는 성격이 있습니다. 5개 주요 제목은 다 공부했어요. 간접세예요, 직접세예요? 아까 공부했습니다. 5개 주요 제목은 다 뭐다? 직접세입니다.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해 불일치해? 일치합니다.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세금 부담은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켜서 받아가지고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간접세. 그 대표적인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가가치세 하나만 들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납세무자인데 세금 부담은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서 내니까, 그죠?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합니다. 5개 주요 제목은 여러분 보통세입니까? 목적세입니까? 5개 주요 제목은 다 뭐냐면 보통세입니다. 이 세금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에 딱 쓰려고 사용 목적이 법에 정해져 있는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목적세. 목적세 종류 5가지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서 우리 어떻게 외웠습니까? 교교, 농, 지, 이렇게 외웠습니다. 국세, 목적세보다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이쪽 분단이 전반적으로 이쪽 분단이 안 좋구만. 이쪽 분단이 그냥 다들 그냥 앞 동네부터 시작해 뒷 동네까지 다들 그냥 주로 구경만 하고 있구만. 자, 이쪽 동네가 대답하는 그날까지 자 수업 안 끝내고 계속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 목적세, 교보다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찌에서 지 뭡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보다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네들만 찌 목적세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어떻게 외운다? 교교농 찌 얘네들만 목적세고요. 나머지 주요 세금은 다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 자, 여러분 5개 주요 세목은 부가세입니까? 독립세입니까? 독립세예요, 부가세예요? 얘네들은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입니다. 이 독립한 세금의 바늘과 실처럼 부가해서 받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부가세. 부가세,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교육세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교육세하고 또 뭐가 있어요? 부가세면 국세 중에서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세목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나왔다. 네 집 자식이냐 족보.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요. 지방교육세 나왔다. 네 집 자식이냐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자, 5개 주요 세목은 다 독립세입니다. 그 다음에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요 종갓세예요, 종량세예요. 얘네들은 다 종갓세입니다. 세금 계산할 때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되는 종갓세입니다. 종갓세일 때 세율은 정액세율이 정돼요, 정률세율이 정돼요. 얘네들은 다 일정한 백분율, 비율이 세율로 정되는 정률세율이 정됩니다. 정률세. 자, 얘네들 빼놓고 주로 등록면허세에서 무슨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할 때는 미리 말씀드리면 건당, 말소하는 변경 등기하는 건당 6,000원 이렇게 등록면허세가 계산돼. 그러니까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같은 거 할 때 건당 6,000원이니까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종량세. 종량세일 때는 세율이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되죠. 그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해? 정액세율이요. 종량세, 정액세율 정도되는 것은 등록면허세에서 일부 말소 등기, 변경 등기, 또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애들이 전력 1kW시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항만에서 컨테이너 뭐 입항 출항할 때는 1TU당 얼마, 뭐 물 1입방제곱미터당 얼마 막 이렇게 양으로 계산돼요. 또 인지세 같은 애들이 문서 한 통당 얼마, 그러니까 뭐라고요? 종량세. 그리고 금액이 세율로 정되니까 정액세율 정됩니다. 5개 주요 세목은
자, 다 뭐라고요?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인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얘네들 공부할 때 얘는 어떤 성격의 주세냐? 공통적으로 이 네 가지 이거는 공통적으로 밑반찬 스키다시처럼 깔려 나오는 성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세 분류를 통해서 주요 세금들의 특징을 파악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더 특별히 우리가 부가세목 좀 더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5개 부동산 관련한 주요 본세목과 그에 부과되는 부가세가 있는데, 취득세 부가세목은, 자, 처음 오신 분들은 그 표를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부가세. 취득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되냐?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감면이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되느냐?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세만 부과돼요. 지방교육세만. 납부세기 이제 부가세로서. 근데 감면 받은 게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뭐도 부과되냐?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돼요. 재산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이건 자신 있겠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재진이,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재진이 20% 부과됩니다. 종부세 부가세목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종농이. 농어촌 특별세가 종농이니까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재산세, 재진이. 종부세, 종농이. 양도소득세 부가세목은 아이고 마음이 그냥 집에 떠나가지고 그냥 집에 가려고만 짐 다 싸놓고 안 끝났어요. 저 바위 위에. 자, 양도소득세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뭐가 부과되냐?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계 몇 프로로? 20% 부과됩니다. 감면받을 게 있을 때만 감면세계 20% 부과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5개 주요 세목들의 특징들 조세풀이를 통해서 이런 것들과 함께 공통적인 성격과 함께 부가세목 공부했습니다.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부동산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취득할 때 대표적으로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보유시의 재산세, 그리고 친국 항상 같이 나오는 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부동산 보유시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자, 종합부동산세 같은 애들 보유시에 부과됩니다.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지방교육세가처럼 이렇게 이제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르다 보니까 취득시에도 부과되고 보유시에도 부과되고 본세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 세금들이 있다.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보셨으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날 2019년도 새해 밝았고 첫 수업 이 정도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이제 들어도 그럴 것 같은데 안 하는 것 같은데 헷갈리고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앞 동네 11월 달에 왔을 때 복습할 때 잘 못 따라고 했는데 한 번 더 들으니까 이렇게 잘 대답하잖아요. 이렇게 처음 하는데도 처음 11월 달에 먼저 와가지고 한 번 들었다고 지금 대답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 오신 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하다 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가운데 지금 아이고 이 정도까지 같은 거 갖고서 그렇게 어려워하냐, 아유 나는 이만큼 공부했었는데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더 또 쉽게 느껴지고. 근데 앞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계속 하면 할수록 이제 되는 거고, 반복만이 낯설음을 없애고, 낯설음이 없어지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볼 만한 거고. 자, 그래서 시험장 갈 때까지 우리가 한두 달 배우고 이 과목은 시험이 끝나는 게 과목들 공부 내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장 갈 때까지 앞으로 많은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끝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우리 광명 배움에듀에서 준비한 프로그램과 저희들 교수진이 여러분들 끝까지 학교의 길로 이제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인도하실 것이고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흔들리거나 약해지거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합격에 30배 시험 합격의 그 길에 여러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처음 오신 분들한테 처음에 제가 항상 약속드리는 거 다시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공부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공부하시는데, 때로는 힘겹고 성과도 안 오르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남아서 버티는 게 합격의 비결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앉아서 버티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하여튼 여러분 세법은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 편안하게 합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앞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나 한번 공부해보겠노라. 그래서 30회 시험에서 반드시 최종 합격의 이름 명단에 이름을 올리겠노라 다짐하는 의미에서 오늘 힘찬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해피 뉴 이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